안녕하세요. 영단기 대표 일시 강사 권호경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D-1 파이널 특강 11월 중순 시험 대비죠. 저희가 11월 14일 날 시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토익 이제 한 달에 2번씩 시험이 있는 달들이 많기 때문에 12월에 또 저희가 시험이 한 번밖에 없고 12월 같은 경우는 또 연말이니까 공부하기가 좀 쉽지 않아서 올해 안에 좀 성적을 내셔야 되는 분들은 이번 시험이랑 그다음에 이번 달 말 시험이랑 이렇게 해서 두 번이 상당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기회이겠죠. 그리고 특히 중간에 시험 보시는 분들은 성적이 급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특강에 조금 더 제가 책임감이 느껴지기도 하고 오늘 한 게 물론 내일 똑같이 나오진 않겠습니다만 LC 같은 경우는 오늘 감유지를 한번 해주고 푸는 방법을 한번 정리하면서 내일 시험 볼 때 훨씬 더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강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물론 RC 강의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LC가 굉장히 전날 특강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실전처럼 한번 문제를 풀어보고 특히 가능하시다면 혹시 집에서 들으시는 거라면 이어폰보다는 외부 스피커를 이용하셔서 보시는 게 내일 그 이어폰하고 스피커의 갭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어폰으로 하게 되면 막 고막 근처에서 소리가 막 들어오니까 이게 좀 굉장히 쉽게 들리지만 시험장에서는 이제 소리가 좀 퍼져서 들리기 때문에 그 차이를 또 무시를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좀 시험처럼 스피커나 아니면 뭐 전화로 보신다 그러면 이어폰 꽂지 말고 한번 외부 스피커를 통해서 문제 푸실 때만이라도 그렇게 예행 연습을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저희는 파트 1부터 좀 진행을 할 텐데 파트 1이 뭐 항상 말씀드렸지만 2개나 3개가 어렵단 말이에요. 저희가 막 8대2, 7대3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선생님들끼리는 요건 이제 좀 깔아주는 문제고 여기서 이제 난이도가 걸리니까 8점이냐 9점이냐 10점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좀 날 수 있고요. 여기서 벌어진 성적은 뒤쪽에서 회복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파트 1도 최소 9점 이상을 좀 목표로 잡으시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내일은 어떻게 좀 해야 될 거냐 우리가. 사진을 딱 봤을 때 어떻게 그거를 헤쳐나가야 될지 좀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동작 배경 메모부터 살피세요. 이걸 이제 동배회 법칙이라고 저는 흔히 얘기를 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임기응변으로 풀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영어를 늘상 쓰시던 분들은 영어라는 게 이제 뇌에 어떻게 보면 약간 숄텀 쪽에 있겠죠. 숄텀 메모리 쪽에 있어서 단기 기억에 있으니까 빨리빨리 꺼내 쓰실 수 있지만 평소에 영어를 많이 안 들으신 분들은 아는 단어를 하더라도 들었을 때 롱텀 쪽에 있으면 이걸 끌고 나오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오늘 할 때도 물론 문제 풀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사진은 결국은 사람이 나오면 동작이고 사람이 없거나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배경이나 사물들이 주인공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동작에 해당하는 동사, 그 다음에 배경을 나타내는 명사, 그리고 아주 가끔 나오는 뒤통수 치는 외모 문제들, 뭐 예를 들어 안경을 쓰고 있다든가 뭐 앞치마를 입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진 않지만 한 2, 3개월에 한 번씩은 복병으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사진을 볼 때 사람이 무슨 동작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사물들이 보이는지 아니면 외모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둔다면 바로 들었을 때 빨리빨리 끄집어 꺼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실제로 아는 단어지만 순간적으로 생각이 안 나서 놓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진 문제 볼 때 시간이 조금 있지 않습니까? 뭐 1번 문제를 봐주세요 이런 멘트가 나올 때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 3가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동작하고 배경하고 외모적 특징을 한번 살펴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걷는 그림이 나온다 그러면 웍도 있지만 뭐도 있다는 거예요. 스트롤도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라는 한번 예상을 해보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 세모를 적극 활용하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결국 A, B, C, D 중에 하나는 어렵다고 보고요. 어렵게 내면 그럼 그거는 세모를 해버리고 우리가 보통 OX로 푸니까 이렇게 하면 좋지만 혹시 O를 몰라도 이렇게 X를 하나하나 해가면서 하나 남은 이게 답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모르는 거 하나는 버립시다. 우리 욕심내지 말고 내일은 모르는 거 하나는 세모 칩시다. 세모가 2개면 어떻게 하나요? 세모가 2개면 어쩔 수 없어요. 찍어야 되지만 세모가 2개 정도 나올 정도의 여러분 실력은 아니시니까 아마 세모 하나 정도 하고 나머지 OX를 잘 하신다면 충분히 파트 1은 만점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세 번째, 동작하고 상태 구분. 이건 좀 약간 우리나라 말하고 영어의 차이긴 한데 뭐 예를 들어서 입고 있다 그럴 때 얘하고 얘는 구분이 돼야죠. 예를 들면 둘 다 입다라는 뜻이지만 이거는 뭐예요? 약간 입고 있는 상태. 선생님 지금 안경 쓰고 있으니까 이런 걸 우리가 이제 wearing이라고 쓰는 거고, 그래서 wearing glasses 이렇게 쓰는 거고요. putting on은 입는 거긴 입는 건데 입으려는 동작. 그러니까 선생님이 안경을 손에 잡고 이거 보여드리고 싶지만 제 안경 벗은 모습 보면 깜짝 놀라실까 봐. 저도 놀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벗진 않는데 벗은 다음에 쓰려고 할 때 딱 찍으면 그게 뭐가 된다? putting on이 돼요. 그래서 보통 토익에서는 얘가 9, 이가 1이죠.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얘가 답이고 얘는 오답인데 가끔 뭐 장갑을 끼려고 하거나 이런 코트를 입으려고 하는 사진들이 출제는 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오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오답이 될 확률이 좀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 더 구분하셔야 될 게 일반적 수동태 있잖아요. BPP는
정지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에 being을 집어넣으면 동작이 되거든요. 뭐뭐가 되어지는 중. 그래서 이제 저 being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실제 사진하고 매치가 되는 보기일 수도 있고 오답인 보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요. 하나 더 할 거는 이런 것도 예외잖아요. 중요하니까 또 하나 쓸게요. be, being, pp는 뭐뭐가 되어지는 중이다의 동작이지만 display 같은 게 들어오면 이게 예외적으로 또 되죠. 상태가. 신기하게도. 진열을 당하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원래 생각하면 막 사람들이 나와서 막 진열하는 그림이어야 할 것 같지만 실제로 사람이 전혀 없어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예외죠. 그래서 이거 빼도 상태고 넣어도 상태입니다. 보통 토익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예외들은 여러분이 또 알아두시는데 가장 대표적인 예가 얘니까 요 정도 하나만 기억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개 예를 또 예외를 갖고 가시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being은 동작이지만 쟤는 상태일 수 있다. 요 정도만 정리하고 푸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세 문제 준비를 했는데요. 이제 문제를 한번 실전처럼 풀어보는데 화면으로 보시는 것보단 제 생각엔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는 시험지로 보시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트에 가면은 강의 자료 받는 게 있어요. 그래서 탁탁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강의 자료 받으실 수 있고 또 음원하고요. 복습하실 때 필요하죠. 특히 시험장 가기 전에 일요일 날 아침에 이거 듣고 가시면 도움 되거든요. 갑자기 영어 듣는 것보다 약간 웜업처럼 들어놓고 시험장 가는 게 좋으니까 그래서 음원하고 해설 자료는 선생님 학습 자료실에 제가 올려놓을게요. 그래서 그거 다운로드 받으셔서 보실 수 있게끔 할 거고 당장 필요한 핸드아웃은 특강 페이지에 보면 있거든요. 그래서 클릭하셔서 한 장 정도 돼요. 그거 하나 받으신 다음에 한두 장 되니까 그거 갖고 OX 해가면서 하시면 되고 문제지에 OX 세모 하셔도 돼요.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OX 해가면서 한번 풀어봅시다. 힌트를 드리자면 명사, 동사를 되게 세게 발음해요. 예상을 한번 해보자 그랬으니까 예상할 수 있는 거 뭐 있을까? 뭐 여러 가지 있겠죠. 뭐 헤드셋을 쓰고 있다, 뭐 마주 보고 있다, 그렇죠? 뭐 앉아 있다라든가 또는 가끔 요즘은 이 동작뿐만 아니라 배경 쪽으로도 낼 수 있어서 뭐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고 그냥 파티션도 나올 수 있고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또 상태들을 또 많이 주기도 해서 사람 동작을 주면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보기를 들어볼게요. 그리고 3번 문제까지 세 문제를 연속으로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풀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갑니다. 파트 1입니다. 명사 동사를 세게 하니까 그거 듣고 OX 세모를 하세요. Number 1.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1 in your test book. A. A man is putting on a headset. B. Workstations are separated by a partition. C. A woman is passing a document to a man. D. Papers are scattered all over the desk. Number 2.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2 in your test book. A. He is climbing up the hill. B. He is stretching his leg. C. He is putting on a hat. D. He is bending over the fence. Number 3.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3 in your test book. A. Some packages are being transported on a cart. B. Steps are being connected to the aircraft. C. A car is driving out from the runway. D. People are getting on the plane. 그렇죠. 결국 펄트 1은 단어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문장으로 덩어리로 듣고 이런 건 펄 2나 3, 4는 그렇지만 원만은 정말 개별 단어를 잘 정리하신 분들이 유리하기 때문에 특히 동작에 해당하는 동사, 사물에 해당하는 명사 이것들을 많이 외우시면 좋은데 제가 뭐 특강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제 학습 자료실에 가시면 커뮤니티, 권호경 선생님 커뮤니티에 가면 학습 자료실에 펄 2원 단어 정리된 자료를 올려놨어요. 제가 특급 자료라는 이름으로 올려놨는데 그거 클릭하셔서 보시면 동작별로 필요한 동사들하고 사물별로 나와 있는 명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한번 보셔도 좋고요. 음원도 같이 있기 때문에 들어보고 가시면 더 좋은데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 멀리 기억 저 멀리에 있으면 이게 끄집어내기가 힘드니까 오늘 한번 딱 보시면 실제로 그것들이 숄텀 메모리 쪽에 저장이 되면서 실제 시험장에서 바로바로 꺼내 쓰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옮겨주는 거 그러니까 그게 옮겨주는 결국 보고 한번 들어주는 것만 하셔도 실제로는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단어 자료들도 좀 활용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자, 뭐가 나왔을까요? 보기를 보고 OX 세모를 해야 되니까 한번 보죠. A. He is climbing up the hill. 다시요. A. A man is putting on a headset. 다시요. 아까 처음에 A가 좀 잘못 나왔네요. 다시 갑니다. A.
A man is putting on a headset. 딱 세 개를 들으라 그러거든요. 보통 3의 법칙 이렇게 세 개를 듣는데 이제 보여드리면 어보다는 man 이렇게 명사를 세 개 해요. 비동사보다는 putting on 이게 덩어리 언어 headset입니다. 이게 head가 아니라 head 이렇게 한 음절로 발음해요. 그래서 headset가 아니라 headset 이렇게 쓰는데 headset은 있어요. 그리고 man도 있죠. 근데 뭐가 안 돼요? 얘 여기서 안 되는 거죠. 이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답이 잘 되는 표현인데 요거는 입다가 아니라 입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요게 답이 되려면 요걸로 바뀌었어야죠. 오케이. 발음 하나 알려드릴게요. 모음모음사의 T 이렇게 강사 앞에 있으면 이거 굴려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putting on이 아니라 putting on.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선생님? 두 가지 다 외워야죠. putting on 또는 putting on 이렇게 두 가지 버전으로 외워두실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 B. Workstations are separated by a partition. 정말 어렵게 냈네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요즘 많이 나오는 동작을 깔아주고 실제로는 배경 쪽에서 답을 내는 유형인데요. 요즘 가장 많이 나오는 스타일의 어려운 문제죠. B. Workstations are separated by a partition. 혹시 세 개 들으셨을까요? 첫 번째 들으신 게 workstation. 이게 뭐냐면 스테이션이 장소라는 뜻이 있어요. 역이라는 뜻도 있지만 근데 실제로 work는 일하는 장소니까 정말 이런 장소가 workstation이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책상이 있고 노트북이 있고 어떤 아저씨가 딱 앉아 있어요. 거기가 workstation. 두 번째, 비동사는 별로 발음 안 되고 separate, 분리가 돼 있는데 상태죠. 그 다음에 by 이런 건 됐고 partition은 우리가 흔히 쓰는 파티션입니다. 결국 지금 파티션으로 뭐가 돼 있어요? 다른 곳하고 분류가 돼 있기,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구별이 돼 있기 때문에 어려운 답이죠. 정답. 이거 B라고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정말 잘하신 거예요. 내일 희망이 보입니다. 세 번째로 갑니다. C. A woman is passing a document to a man. 세 개 들으셨나요? 한 번 더 해볼까요? A partition. 그러니까 오늘은 틀리셔도 돼요. 내일만 안 틀리시면 되니까 점검하는 거니까. C. A woman is passing a document to a man. 세 개 들으셨나요? woman은 괜찮죠. woman, one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어디서 걸려요? passing에서 걸려요. 그러니까 내일 시험장에서는 굳이 다 듣지 말고 건네주지 않으니까 X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거 안 들으셔도 돼요. 문서를 남자에게. 그러니까 내일은 조금 포인트로 아니다 그러면 빨리 제거하는 것도 좋은데 미련 가지시면 안 돼요. D. Papers are scattered all over the desk. 굉장히 좋은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요. 이제 파트 1에 자주 나오는 한 번 더. D. Papers are scattered all over the desk. 이렇게 페이퍼를 복수로 쓰면 종이가 아니라 서류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서류들이 있어요. 서류들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단어죠. scatter. 이게 무슨 뜻이냐면 원래 뜻은 흩어 뿌리는 건데 수동태가 되면 흩어져 있다. 시험에 답이 곧잘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낙엽들이 막 나뒹굴거나 저렇게 서류들이 막 나뒹굴고 있으면 scattered를 씁니다. 역시 모음모음사의 t를 굴리기 때문에 발음이 scattered 이렇게 부드럽게 나는 거고요. 영국 가면 약간 scattered 이렇게 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책상에 종이들이 어질러져 있다고 보긴 힘든 게 굉장히 정돈이 잘 돼 있죠. 이건 이제 어떻게 되면 막 어질러져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의 책상은 어떤가요? 지금 공부하고 계시는데 선생님 책상은 약간 좀 어질러져 있어요. 가끔 청소를 하긴 하는데 이분은 굉장히 정돈이 잘 돼 있는. 그쵸? 가끔 보면 너무 정돈이 잘 돼 있는 분들, 저 같은 좀 사람들은 좀 무섭다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뭐 다 이유가 있으시겠죠? 두 번째로 갑니다. 2번. 이 사진은 깜짝 놀란 게 다리가 너무 짧으세요. 저도 다리가 짧지만 좀 희망적인 게 이게 서양 사람이라고 다 다리가 긴 건 아니구나. 자, 갑니다. 도전. A. He is climbing up the hill. He is climbing up the hill. 혹시 1인 사진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주어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죠. 뭐 he를 she 이렇게 하지도 않을 테니까 그럼 이건 버리고요. 중요한 건 climbing up the hill 이렇게 올라갈 텐데 여기서 X입니다. 올라가질 않고요. 두 번째 hill 언덕도 지금 보이지 않아요. 두 번째로 갑니다. 요거 발음 하나 해드릴까요? hill이 아니고요. L 발음을 이렇게 해야 돼요. 앞니빨이 여기 있으면 혀가 여기까지 가요. 그러니까 앞니빨도 그래서 hill이 아니라 hill 이렇게 땡겨요. hill이 아니라 그렇게 발음을 합니다. 두 번째. B. He is stretching his leg. 맞나요? He is stretching his leg. 우리가 흔히 쓰는 stretching입니다. 그래서 he is stretching 그 다음에 his leg 짧은 다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계속합니다. C. He is putting on a hat. He is putting on a hat. 오늘은 확실하게 푸딩 오늘 정리하고 가네요. 특히 점수대가 조금 낮으신 분들 헷갈릴 수 있는데 모자를 쓰고 있긴 합니다만 저런 상태가 아니라 동작이 푸딩 온이니까요. 답이 되려면 얘가 나왔어야 되고 실제 얘는 쓰려고 하는 동작이어야 합니다. 계속합니다. D. He is bending over the fence. 정말 이건 아깝네요. 그렇죠? He is bending 좋아요. bending 구부린긴 맞는데 지금 over the fence 아무리 봐도 뭐가 없다? fence가 없습니다. 그래서 울타리 너머로 이렇게 울타리가 있어요. 그래서 안에 뭐가 있는지 보기 위해서 선생님처럼 뭐 이렇게 하면 이게 bending over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bending은 맞으나 여기서 틀린다. 결국 동사만 확인할 게 아니라 뭐도 확인해라. 명사도 같이 확인하는 게 시험장에서는 필요합니다. 3번으로 갈게요. 이거는 뭐 굉장히 전형적인 문제인데 뭐 나오냐면 이게 탑승하다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타다 그럴 때 ride라는 말을 쓰면
이미 타고 있는 상태가 돼요. 근데 이분들이 올라타고 있으니까 이렇게 동작으로 올라가는 건 볼딩이라고 쓰거나 아니면 getting on이라고 써요. 그러니까 이게 둘 다 타다라는 뜻이긴 한데 선생님이 지금 밑에 쓰고 있는 이 두 개는 동작적으로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스가 섰는데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막 줄 서서 걸어올 이런 거. 이런 게 볼딩이고요. 그다음에 라이딩은 이미 앉아 있는 거. 아니면 서서 이렇게 타 있는 거. 상태, 정지. 이런 걸 라이딩이라고 불러서 이 두 가지는 구분이 좀 필요합니다. 요 경우는 이 밑에 게 맞겠죠. 들어갑니다. 아, 비행기 탄 지 오래됐네요.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A. A man is putting on a 다시요. A. Some packages are being transported on a cart. 상당히 좋은 보기인데요. 지금 오답이긴 하지만 A. Some packages are being transported on a cart. 이게 세 개를 다 들으셔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일단 어디서 제거하시면 좋으냐면 some packages, 소포들이, 꾸러미들이 그 다음에 are being이죠. 되어집니다. transport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옮기다 이런 뜻이죠. port가 항구죠. trans는 바꾸는 거거든요. 이동시키는 거. 그래서 항구를 바꾸니까 이게 이동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옮기다, 이동시키다가 되고 실제로 비슷한 말은 carry, 그 다음에 move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혹시 영화 중에 이런 영화 기억나세요? 운반자라는 헐리우드 영화 있습니다. 운반자. 어떤 걸까요? 이거 빼고 이거 붙이면 돼요. ER 붙이면. 운반하는 사람. 최근에도 개봉이 됐었나요? 그래서 트랜스포트 제가 어렸을 때 1편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에 카트인데 뭐 카트도 지금 안 보이고 옮기는 것도 아니고 패키지도 딱히 없어서 탈락이죠. 그러니까 카트에 이렇게 짐들을 넣고 이렇게 밀고 가면 정답이 될 텐데 여러 가지 지금 부족한 부분들이 보이네요. 두 번째. B. Steps are being connected to the aircraft. 이거 세 개 들어야 됩니다. Steps are being connected to the 세 aircraft. 개 들어서 steps, 계단이 being connected에서 x인데요. steps 맞아요. 계단이 이게 층이라는 뜻인데 s를 붙이면 층계 여러 개니까 이런 한 단을 스텝이라고 불러요. 이게 여러 개니까 steps 괜찮아요. 그다음에 being 되어져요. 올라가. 그다음 connect는 연결하다인데 연결이 이미 돼 있잖아요. 그래서 being displayed 이런 거 말고는 전부 동작이 있어야 돼서 이게 정답이 되려면 이 계단이 붙으려고 해야 돼요. 움직이면서. 그래야 being connected가 되고 만약 이게 빠졌다면 정답 이거는 being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being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실제로는 답이 됐다가 안 됐다 할 수도 있는 거죠. 세 번째. C. A car is driving out from the runway. A car is driving out from the runway. 차가 보이자 이게 차라고 해도 지금 A car is driving out 나간다 그랬는데 차가 나가는 걸 볼 수 있는 사진은 아니고요. runway는 하나 알아둘까요? 달릴 수 있는 길 비행기가 막 달려요. 이게 활주로라고 할 때 runway라는 말을 씁니다. 비슷한 말로는 airstrip 이런 말도 있는데요. 이렇게 외워두시면 좋겠죠. airstrip보다는 runway가 훨씬 더 많이 나오니까 알아두시고 D. People are getting on the plane. 정답이죠. 우리가 예상했었던 people, 사람들이 떨어집니다. are, getting인데 이것도 모음 세트로 굴려서 getting, 그 다음에 on, 아까 boarding하고 같다 그랬죠? 타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the plane이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비행기라고 할 때 plane, airplane, 뭐 aircraft 여러 가지 쓰는데 중요한 건 이 단어가 중요하죠. 여기서 이제 동사를 갖고 푸는 거니까 그렇게 접근을 한번 해봤고요. 파트1은 아마 잘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은 좀 기억하실 게 때려주는 동사, 세게 때려주는 명사, 동사, 명사. 보통 파트1의 문장 구조가 명사, 동사, 명사거든요. 이 세 개를 들어라. 근데 요 사이에 뭐가 들어갈 때, being이 들어갈 때 조금 조심하시고 여기 전면구 걸렸을 때 이 전치사 같은 게 장소의 전치사가 되면 아래냐, 위냐, 옆이냐에 따라 조금 틀려질 수 있어요. 사물 문제에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보통 문제는 8번부터 10번까지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쉽다고 쉬워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8, 9, 10을 거치기 전까지는 쉬운 게 아니죠. 야구 명언 중에 이런 게 있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정말 8, 9, 10까지 들어봐야 되고 하나 더 할 거는 사물 그림이 훨씬 어려워요. 그래서 사람 나오는 것보다 사물 그림 할 때 좀 더 예상을 많이 해야 됩니다. 각각의 사물의 어떤 명칭 정도는 여러분이 한번 되뇌어보고 들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파트1은 그냥 넉넉히 당하는 게 아니라 미리 사진을 보고 예상을 좀 해놔라. 그게 중요하겠죠. 좋습니다. 요즘 들어서 뭐 가장 어렵다고 많이 얘기하시는 펄2입니다. 그래서 펄2는 이제 난이도가 많이 올라가서 요즘은 이제 또 그전에 보셨던 분들은 오히려 2는 괜찮다라고도 하시기도 하는데 사실 올해 초에 조금 난이도가 많이 올라갔었던 부분이기도 해요. 30문제나 나오기 때문에 펄2-1에 비해선 3배 더 중요하겠죠. 첫 번째, 질문의 핵심을 놓치지 마라. 그렇습니다. 질문하고 보기를 비교하자면 질문이 억만 배 더 중요해요. 질문을 못 들었는데 보기가 잘 들린다면 너무 고통스럽겠죠. 포인트를 잡아야죠. 그러니까 질문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평소에 유형별로 기억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많이 나오는 뭐 두동사 문문, 뭐 have 동사 문문,
뭐 why 뭐 이런 것들을 정리한 다음에 암기를 좀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외운 다음에 듣고 따라 하시는 게 되게 좋은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는 만큼 들린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공부하실 때는 항상 물론 이번 시험도 중요하지만 11월 말 시험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펄2는 그냥 듣고 버리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다 질문만은 정리해서 외워두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핵심을 놓치지 않는다는 건 그만큼 평소에 질문들을 많이 외워왔다는 거고요. 두 번째, 오답을 잘 제거하셔야 돼요. 이게 함정이 워낙 많기 때문에 특히 점수대가 조금 낮으신 분들은 오히려 잘 듣고 틀리기도 하거든요. 어떤 게 함정이냐? 첫 번째, 많이 아시는 유사 발음. 질문에 카피를 던졌는데 보기 중에 커피가 온다. 이러면 유혹적이죠. 비슷하니까. 근데 거의 오답일 확률이 높고요. 두 번째, 주어가 안 맞는다. 뭐 are you라고 들어서 뒤에 거 하나도 못 들어도 you라는 걸 기억하고 계시면 최소한 I로 시작하는 답을 찍으셔야지 you라고 물었는데 he 하면 안 되겠죠. 너 내일 시험 보냐? 걔는 보는데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너에게 물었기 때문에 나라고 대답이 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주어 일치시켜주는 연습. 마지막 같은 경우는 많이 유명한 거죠. 의문사, 의문문은 yes로 답을 잘 하지 않는다. 다만 예외는 뭐냐면 의문사가 제한의 의미를 가질 때 그러니까 뭐 있을까 제한하는 거. 뭐 how about, 뭐 why don't 이런 것들이 제한인데요. 이런 것들은 또 yes, no로 답할 수 있어요. 의문사가 아니라서 모양만 의문사지. 그러니까 그것만 좀 예외만 잘 기억해 두시면 대부분 의문사들은 yes, no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요 세 가지를 적극 활용하셔서 XX 세모로도 구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만능답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질문을 못 들어도 답이 될 확률이 높은 것들. 예를 들면 모르는 건 죄가 아니다. 뭐 모른다 그러면 답이라고 하는데 뭐 아주 옛날 걸로 가자. 뭐 I don't know 이런 아주 옛날 거. 약간 잘 써지지도 않네. 너무 옛날 거라 써지지도 않나 봐. 그래서 I don't know. 옛날 거. 몰라요. 뭐 이런 것도 있고. 요즘은 이제 주로 나오는 게 check. 확인해 보세요. 또는 find out. 알아보세요. 뭐 이런 것들이 출제가 많이 됩니다. 또는 뭐 ask. 물어보세요. 이런 거.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단어들이 들어있는 보기는 100%는 아닌데 답이 될 확률이 높아요. 예를 들어 뭐 화장실이 어디냐 그러면 한번 제가 알아볼게요. 이런 것도 자연스러운 답이 되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고 뭐 100%는 아니지만 되묻는 스타일은 한 70% 답. 되묻는 거. 그 다음에 뭐 actually 이런 뭐 unfortunately 이런 부사들도 사실 답이 잘 되죠. 한 70% 답. 하나 더 할 건 이제 yes나 no 이런 거 다음에 but이 나오면 답이 되게 잘 돼요. 이런 건 한 95% 답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다 보면 맞는 답도 있는데 이런 걸 언제 활용하냐. 못 들었을 때 써야죠. 잘 들리면 스킬을 쓰지 말고 안 들렸을 때 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1 했는데 또 안 들려요. 21, 111 이렇게 들려. A, 111, B, 111, C, 111 하면 C를 찍어요. 되묻는 건 10개 중에 7개가 답이니까. 그럼 언제 써먹는다? 질문을 놓쳤을 때. 확신이 없을 때. 근데 내가 확신이 있어. 그래서 A는 되물었지만 B가 더 답이야. 그럼 B를 찍어야죠. 왜냐하면 10개 중에 3개의 반문은 오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스킬은 잘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스킬은 누가 써야 되냐면 어느 정도 청취가 되는 분들이 써야죠. 그러니까 연장이란 건 연장을 쓸 줄 아는 사람이 써야 그때 비로소 가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청취력이 너무 없으면 스킬도 뭐 무효합니다.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청취력도 키우시면서 스킬도 같이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5문제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집중하시고 질문에서 포인트를 잘 잡으신 다음에 OX 세모 한번 해볼게요. 들어갑니다. Number 11. Which form should I fill out first? A. Yes, the first one would be better. B. Put them on my desk. C. The form on your right. Number 12. Who will be catering the company's anniversary party? A. Sarah held a birthday party. B. It was a great success. C. They contacted a nearby restaurant. Number 13. Do you want to change the cover design for the new book? A. No, it looks perfect. B. It will be published next week. C. He's an excellent designer. Number 14. Don't you want to see a movie after work? A. Which movie did you watch? B. I have a lot of work to complete. C. I have already seen it. Number 15. Did James quit his job or transfer to another branch? A. I'll transfer you to customer service. B. We opened a new branch in New York. C. He has started his own business.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냐 없냐의 차이인데 파트 1 같은 경우는 사진을 보고 예상을 할 수 있고 파트 3, 4는 문제 3개를 읽고 예상을 할 수 있지만 2는 예상이 안 돼요. 그래서 어쩌면 가장 많이 외우고 청취를 많이 해야 될 게 2입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탁 던졌을 때 반응이 돼야 되기 때문에 평소에 굉장히 막 들으면서 따라해야 되는 건 사실 3, 4도 중요하지만 2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질문 듣는 게.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머릿속에 얼만큼 포인트 정리가 잘 되어 있는지 점검을 좀 해보죠. 들어갑니다. Which form should I fill out first? 결국 이것도 3의 법 3가지죠. 딴인데 다시 들어보면 Which form should I fill out first?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의문사는 의문사가 되게 중요하니까 which form 하는 순간 거의 끝난 거라고 보는데요. 이렇게 되죠. which는 뒤에 있는 명사가 중요해요. 이게 어떤이란 뜻이나 별 뜻이 없어요. 이거보단 얘인데 form은 form인데 어떤 form? should I 이거 연음 돼요. should I 덩어리 그 다음에 fill out 덩어리 연음 자음문 fill out이 아니라 fill out 이렇게 쓰는 거고요. 마지막에 first 어떤 폼부터 작성해야 되죠. 그럼 분명히 이제 어떤 폼이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폼을 줄 수도 있지만 보통은 폼을 원으로 많이 바꾸거든요. 그래서 요게 나올 확률이 더 높은데 폼보단 한번 볼게요. 어떻게 나오는지. A. Yes. 이렇게 해야죠. 시험장에서. 다 들으면 왜 안 되냐. 다 듣고 해석하다가 B를 놓쳐요. 질문도 포인트를 딱 잡고 가요. 위치 폼을 잡고 가야지. 이걸 다 듣고 해석하다 A가 갑자기 튀어나오기 때문에 답을 많이 놓치시는 건데요. 결국 여기서 죽여야죠. 의문사는 예스노가 안 되니까. 스킬을 왜 쓰는데요? 다음 보기를 더 잘 듣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럼 굳이 이게 안 들려서 안 듣는 게 아니라 그냥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더. 끝에 나오는 말 반복하면 좋은 답이 아니죠. 그러니까 두 번에 어떻게 보면 오답을 제거할 기회를 준 거죠. 두 번째. The first one would be better. B. Put them on my desk. 이것도 안 돼요. put them 덩어리 on my 이렇게 덩어리예요. 타동사 목적어의 전명구. 이렇게 덩어리, 이렇게 덩어리. 근데 이게 뭐냐면 책상에 둬. 이건 너무 장소에 대한 답이죠. 폼에 대해서 물었지 어디에 두냐고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런 또 단수들은 복수로 받기 힘듭니다. 그러면 정답이 C여야 하겠죠. C. The form on your right. 근데 이렇게 잘 안 주는데 오른쪽에 있는 폼인데 이렇게 주기보다는 폼을 원으로 많이 트니까 실제 시험에서는 폼보다 원을 볼 확률이 높아서 우리가 보통 스킬 정리할 때 위치는 80% 이상 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좋겠죠. 12번으로 갑니다. 또 뭐가 튀어나올지요. 집중해야 되겠죠. 지금 한 번 더. Who will be catering the company's anniversary party? 이것도 3개만 들읍시다. 어떻게 새길까요? Who will be catering the company's anniversary? who 안 보고 갈게요. who, catering 그 다음에 컴퍼니 어쩌고 하는데 사실은 두 번째까지만 들어도 이게 제일 중요해요. 1번 의문사 who 누가 will be catering. catering이 뭐냐면 행사 같은 데서 음식 같은 거 만들어 조달하는 거. 음식 누가 조달하니? 그 다음에 companies보다 사실 anniversary 기념 파티죠. 이렇게 복합 명사는 뒤에 게 더 중요하니까 anniversary party 이렇게 올라갈 거. 결국 who에 대한 답을 찾자는 얘기인데 누굴까요? Party? A. Sarah. 정말 조심하셔야. 그러니까 이게 제가 왜 여기서 조심해야 되냐고 했냐면 세라 한 명이서 이거 다 못해요. 그러니까 후에 대한 답이 무조건 사람이다 그러면 안 되고 후에 대한 답을 사람이 2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세라가 이거 준비해야 되면 세라 죽죠. Sarah held a birthday party. 이게 이상하잖아요. 세라가 이것만 맞아. 이렇게 이상해. Sarah held 열었죠 뭐를 birthday party. 파티 안 좋다고요. 끝에 있는 명사 반복은 좋지 않다. 그리고 후에 대한 답이라고 해서 무조건 사람만 보고 찍지 말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 B. It was a great success. 이것도 안 돼요. B. It was a great success. 솔직히 it was 안 들리잖아요. great success. 명사가 제일 세죠. It was a great success. 아니 성공인 건 알겠는데 누구냐고요. 후에 대한 답이 없잖아요. 그러면 C. They contacted a nearby restaurant. 어렵죠 이거. they, 걔네들이 이거는 불특정 다수라 답이 될 수 있어요. he나 she 이런 건 안 되는데 they는 답이 될 수 있어요. 걔네들이 그냥 우리가 아는 걔네들이 컨택 연락했대요. 어디한테? nearby 이게 답이죠. 그러니까 누가 그러면 케이터링을 하냐? 식당이 하는데 좀 알아두실 게 뭐냐? 후에 대한 답으로 뭐가 올 수 있냐면 단체 이런 게 올 수 있어요. 단체 또는 부서명 이런 게. 그러니까 식당도 뭐가 될 수 있어요. 사실 후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죠. 야 이거 음식 누가 했니? 무슨 식당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후의 범위를 확장시켜라. 꼭 사람 이름이 아니라 단체명, 가게명, 명이 붙은 건 다 되는 거예요. 부서명 이런 식으로 이름 명사가 붙었으니까 가능성이 있다. they라는 말은 주어 불일치 영역에서는 제외가 된다. 걔네들 해서 불특정 다수를 칭할 수 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3번으로 갑니다. 문제들이요 쉽지 않네요. 그렇죠? Do you want to change the cover design for the new book? 제가 여기서 먼저 하나 알려드릴 건 조동사 do는 뜻이 없어요. did가 되든 다 뜻이 없다. 그럼 뒤에 거부터 들으시는 게 좋은데 뭐하고 뭐를 들어야 될까요?
Do you want to change the cover design for the new book? 세 개 들어. Did you want to 이게 덩어리예요. 원하셨어요. 이거 chun크라고 불러. 그다음 change 그다음에 cover design 이렇게 세 개거든요. do you want to네 어쨌든. Do you want to 이게 덩어리. Did you든 do you든 두는 뜻이 없으니까 한 덩어리 원하세요. 그다음에 change 바꾸실래요? 세 번째 덩어리 cover design 전면구 버리세요. 필요 없다. 꾸며주는 거예요. 새로운 책을 위한 이런 거 몰라도 되고 디자인 바꿀래 이거죠.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Do you want to change 그래요. Do you want to네요. Do you want to change the cover design for the new book? 그럴까요? 원할까요? A. No, it looks perfect. 괜찮죠? No, it looks perfect. No 닥쳐. 제가 의역 많이 합니다. No 아니야. it은 뭘 받았냐면 커버 디자인 받았어요. Looks perfect. 완벽한데 왜 바꾸려고 해? 두 번째. 그래서 제가 또 조언 하나 드릴까요? 내일 막 바꾸고 싶을 거예요. 근데 처음 찍었던 답이 될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고쳐서 맞추는 경우보다는 고쳐서 틀리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물론 고쳐서 맞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뭔가 아리까리하다 그러면 그냥 처음 걸로 가세요. 틀려도. 그렇게 해야 다음 문제에 영향을 안 끼치거든요. B. It will be published next week. Will be published next week. 퍼블리시하고 넥스트 두 개밖에 안 들려요. 이런 거 안 들려요. 대명사, 조동사, 비동사 다 기능어라 안 들리고요. 퍼블리시도 올라갑니다. next week. 이건 너무 외래대한 답이죠. 그럼 정답은 이미 나왔고 C는 C. He's an excellent designer. 잠깐만 하나 물어볼게요. 이거 뭐만 들어도 X예요. Do you C. He's an 그렇지. 뭐만 들어도 he만 들어요. he. he는 3자라 반드시 위에 뭐가 있어야 돼요? 3의 주어가 있어야 되는데 you는 2인칭이니까 3인칭 he로 받을 수 없죠. 그러니까 이런 주어 불일치도 잘 활용하시고 유사 발음 이런 거 적절히 활용하신 후에 오답을 가려주면 좋고요. 이게 또 워낙 좋은 답이기도 하네요. 그렇죠? 14번. 해석 능력이 있다면 굳이 스킬을 안 써도 되니까 사실 잘 들으시는 분이 유리한 거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14번. Don't you want to see a movie after work? Don't you want to see a movie after 아까하고 work? 되게 똑같은 건데 사실은 두 동사는 뜻이 없어서 not이부터도 뜻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의문문의 not은 버려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처음에 들은 게 do you want to가 되든 don't you want to가 되든 둘 다 같은 뜻이죠. 그냥 원하세요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의문문의 not은 버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y 빼고는 다 버리는데 사실. Don't you want to see a movie after work? 그렇죠? Don't you want to 원하세요? See a movie. 약간 영국 사람 같죠? 그다음 마지막에 after work. 영국식인 거라고 생각한 이유는 이 에 발음이 지금 아가 됐고 알 발음이 안 났고 알 발음이 안 났죠. 그러니까 영국식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은 우리 영단기 홈페이지에 가면 기초 탈출 특강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기초 탈출 특강 1탄으로 영국식 발음에 대한 강의를 3개를 준비해 놨는데 그거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어쨌든 after가 아니라 after입니다. after work. 이렇게 영국식 법칙들이 좀 있어서 조금만 법칙을 아시면 미국식, 영국식 상관없이 잘 들리시게 되거든요. Work. A. Which movie did you watch? Which movie did you watch? 굉장히 좋은 함정이에요. 아까 제가 되물어보면 7개 답이라 그랬지만 얘는 답이 안 됩니다. 안 되는 3개 중에 하나네요. 왜? 일단은 movie를 너무 똑같이 썼고요. 두 번째, 이게 안 좋아요. 이게 시제 불일치.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보자는 건데 이거는 뭘 봤냐라고 물었으니까 시제가 안 맞습니다. 이게 조심. 그리고 무비가 너무 똑같아요. 두 번째 B. I have a lot of work to complete. 정답. I have a lot of work to complete. 여기 이제 우리가 거절을 할 땐 보통 바쁘다라는 핑계를 댄다 그러거든요. I have a lot of work to complete. 설마 이러겠냐? 못생겼어 너 꺼져 이렇게는 안 하니까. 근데 사람들 진짜 얼굴로 평가하시면 안 돼요. 저는 이제 얼굴이 아니라 마음을 볼 수 있게 됐어요. 진짜. 예전에는 못 봤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겉하고 속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이건 진짜 되게 중요한, 토익보다 훨씬 중요한 얘기예요. B. I have a lot of work to complete. 그래서 뭐를 들으셔야 되냐면 여기까지 I have 가지고 있어요. 뭐를? A lot of work 많은 일을 그 다음에 to complete 이렇게 세 덩어리예요. I have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a lot of work 많은 일 그 다음에 to complete 끝내야 될 게 많다는 거는 바쁘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 바쁘다라는 식으로 거절을 잘합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나? 야 우리 한번 만날 바빠. 근데 진짜 만나고 싶은 사람은 바쁘다라고 안 하겠죠. 그래서 누가 나 만날까 그랬는데 날 만나자 그랬더니 너 야 좀 바쁘다. 이거는 사실 내가 그렇게 비중이 높은 친구는 아니라는 얘기니까 사실은 조금 인간 관리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인맥 관리 이런 것도. C. C. I have already seen it.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이것도 정말 답일 것 같죠. I have 내가 이미 봤어. 근데 여기서 되게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이거예요. 이 A Movie는 특정한 영화가 아니죠. 그냥 영화 볼래? 약간 문법인데 영화 볼래? 그랬는데 얘가 봤어. 이렇게 거절하려면 세상에 있는 모든 영화를 다 봤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영화 한 편 볼래요? 선생님 봤어요. 뭘 봐? 내가 뭐 보자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답이 되려면 여기서 구체적인 영화 제목 같은 게 나와야 돼.
우리 그 영화 볼까? 그러면 그거 봤어요. 이렇게 거절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이 경우는 그렇게 쓸 수가 없어서 이렇게 연결이 안 됩니다. 나 이렇게 들으면 되게 기분 나쁠 것 같은데 영화 볼래? 봤거든요? 뭘 봤어? 영화 아직 내가 제목 말하지도 않았는데. 조심. 요것도 조금 어렵고 요것도 어려웠어요. 정답 얘인데 이 문제는 난이도 높네요. 왜 높으냐? 오답들이 다 정답같이 보일 수 있어서 쉬운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질문이 어려웠다기보다는 보기가 굉장히 헷갈렸던 질문입니다. 15번으로 갑니다. Did James quit his job or transfer to another branch? 한 번 더 할게요. 이게 3자 주어가 나와서 또 쉬운 게 아니네요. Did James quit his job or transfer to another branch? did는 별 뜻이 없고요. 제임스하고 quit인가요? 제임스가 그만뒀나요? Job or transfer to another 아니면 그러니까 이게 선택이죠. 그러니까 did는 됐고 제임스는 3자니까 he로 받아야죠. 중요한 건 quit, 그만뒀나요? his job 이런 거 자까지 합시다. 그래서 James quit his job 이게 1번. 특히 중요한 게 이거죠. quit 이게 1번 후보. or 이런 거 안 들리고 transfer 많이 아시죠? R 발음 앞에 T는 to. transfer 정근 가다. 어디로 to 똑 떨어지고 another branch. 이게 영국이었으면 branch라고 했겠죠. 어쨌든 궁금한 건 이거야. transfer냐 아니면 quit이냐. 제임스가 안 보이니까. 그만둔 거야 아니면 정근 간 거야. 뭐라고 할까요? branch? A. I'll transfer you to customer 이거 안 service. 돼요. I'll transfer you to customer 가장 부담스러운 것보다 트랜스퍼 너무 똑같아요. 두 번째, 3자 제임스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나하고 너만 얘기하면 안 돼. 괜찮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를 고객 서비스 센터로 뭐 해주겠다? 전화를 돌려주겠다인데요. 이 트랜스퍼가 갈아타다도 있고 갈아타다에서 나왔겠죠? 전화를 돌려주다도 있고 그 다음에 정근시키다도 있고 이체시키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다른 곳으로 옮기다 그럴 때 트랜스퍼를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선 전혀 다른 의미로 쓰였고요. service. B. B. We opened a new branch in New York. We opened a new 약간 느낌 오지 않아요, 이제? 마지막에 브랜치를 듣고 일로 빠지는 거죠, 이렇게. 마지막에 들리는 단어는 함정이 된다. 우리가 새로운 브랜치를 뉴욕에 열었는데 그건 알겠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발 좀 들으라. 제임스에 대한 얘기를 해달라고요. 히를 좀 알려달라고. 걔가 어떻게 됐냐. branch in New York. C. C. He has started his own business. 왜 좋을까요? 히만 들어도 답이죠. 그러니까 3자 주어를 3자 히로 이렇게 일치만 시켜줘도 80% 이상 답이라고 하는데요. He has 다음에 started 시작했죠. 뭐를? His own business. 그 말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다는 건 정근을 간 게 아니라 뭐라고요? 그만두고 새 사업을 벌였다는 거니까 정답은 당연히 C여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실 필요가 있으시기 때문에 생각보다 쉽지 않죠. 그래서 함정을 내일 어떻게 제거를 할 거냐. 이런 어떤 함정에 대한 내성을 기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일 일단 자신감이 중요하니까 미련 갖지 말고 이거다 생각하면 찍으시고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과감하게 하실 필요가 있으시거든요. 자, 일단 2를 정리하고요. 저 이제 3, 4로 가서 세 문제짜리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쉬었. 네, Part 3 부분 한번 볼게요. 3, 4를 같이 좀 볼게요. 서로 이제 세 문제를 먼저 보고 예상하고 요약하고 하는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점수대가 낮으신 분들은 1, 2에 비해서 이게 더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점수대가 높으신 분들은 2, 3, 4가 적절하게 사람에 따라 좀 틀린데 성향에 따라 점수대가 낮으신 분은 특히 Part 4가 어렵죠. 길이가 기니까. 일단 세 문제를 먼저 만나시게 되기 때문에 어찌됐든 미리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데 세 문제를 요약하는 건 많이 아시죠. 근데 막 여러분이 하시듯이 막 이렇게 동그라미 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포인트가 없기 때문에 굳이 미리 읽은 효과가 거의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문제가 다 유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Part 1, 2만 유형이 있는 게 아니라 3, 4는 유형이 더 많죠.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죠. 그래서 실제로 문제를 봤을 때 뭐 예를 들면 what 다음에 talking about이 보이면 이걸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냥 좀 어렵게 얘기하면 이걸 이미지로 봐요. 선생님들은 그냥 what 다음에 talking about? 주제잖아. 주제 찾는 문제는 초반을 노려야 되고 의문문이나 명사를 노려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생각을 한다기보다 그냥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연습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막 여러분이 요약하고 있는 동안 고수는 딱 보고 포인트를 잡죠. 아, 저거는 저렇게 풀어야겠구나. 대화 중에서 위치는 이쯤 되겠구나. 이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뭐 주제 찾는 건 앞, 장소는 앞, 뭐 요청 당부는 끝, 뭐 이런 식으로 위치가 정해져 있죠. 뭐 넥스트는 마지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유형들이 이제 공부할 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내일 시험장에서도 그냥 막 동그라미 칠 게 아니라 뭔가 어디쯤 나올 거다라는 걸 예상을 좀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유형들 정리를 잘해야겠죠. 유형 정리. 선생님이 나중에 어떻게 하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문제지에 쓰셔도 돼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치거나 우리말로 막 요약하셔도 잘 놓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 기억을 잘 못하셔서 들으시면서 하는 순간 지나가고 이런 분들은 요약을 좀 하시거나 우리말로 옆에 써두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멀티태스킹 많이 들어보셨죠? 들으면서 구해라.
결국 대화의 길이가 길거나 파워포처럼 지문이 길면 아무리 청취력이 좋은 사람도 그걸 다 듣고 실제로는 기억해서 세계를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안 보고 그냥 들어. 그리고 그 다음에 문제를 나중에 봤어. 그러니까 나도 기억이 안 나요. 다 듣긴 했는데 디테일한 것들이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그거는 영어 테스트가 아니라 오히려 암기력 테스트가 돼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토익에서 문제를 먼저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먼저 보고 예상을 다 해놓은 다음에 들으면서 찍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실시간이라고 제가 하기도 하는데 마치 들으면서 구하는 걸 동타임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들으면서 봐라. 그러니까 잘하시는 분들은 딱 포인트 잡아놓은 걸 보면서 듣거든요. 그래서 답이 나오면 탁탁탁 이렇게 찍는 거죠. 그러니까 뭐 토익 페이지 같은 거 넘길 때도 잘하시는 분들 이제 페이지로 돼 있으니까 빨리 넘기잖아요. 탁 넘기는 거죠. 봐라, 나는 이렇게 빨리 풀었다. 그래서 내일 여러분도 끝까지 듣고 있지 마시고 중간에 답이다 생각이 들면 탁 찍은 다음에 넘기세요. 다른 분들 깜짝 놀라겠죠. 오, 벌써 나온 거야 답이? 그러니까 다들 막 열심히 들을 때 탁 넘겨보는 것도 괜찮거든요. 계속 갑니다. 배경 지식을 활용해라. 누구나 사람은 놓칠 수 있죠. 실수라는 걸 하는데 토익에 나오는 지문의 내용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3가 되든 4가 되든. 예를 들면 비행기가 늦어지는 건 대부분 날씨 때문이고 뭐 교통이 막히는 건 사고나 공사나 행사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혹시 못 들어도 문제하고 보기를 잘 읽다 보면 답들이 보이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 지식을 어떻게 키우느냐. 역시 답은 공부할 때 그냥 구하시는 건 좋은데 문제 풀이한 다음에는 스크립트 지문이라는 건 분석을 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내용이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흘러나가는지는 한번 들어보고 해석을 해보셔야 실제로는 문제 푸실 때 배경 지식을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어느 순간부터 계속 문제를 읽으면서 막 답을 예상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배경 지식이 막 쌓이다 보니까 막 욕심이 나는 거예요. 안 듣고 풀어야지. 막 이렇게 욕심내고 하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보조 수단이 되는 거죠. 혹시 놓쳤을 때 개스를 할 수 있으니까. 자, 오늘 일단 41번부터 43번까지 문제하고요. 그 다음에 71번부터 73번까지 이렇게 두 개를 준비를 했거든요. 3, 4를 연속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그래서 41번을 읽어주잖아요. 지문 다 끝나고. 오리원 이거 읽어줄 때 71번을 미리 보는 식으로 하셔야 되니까 화면으로 그걸 제가 넘겨드릴 수가 없어요. 저는 이제 읽어줄 때 넘겨줘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요것만은 3, 4만은 종이로 된 걸 출력하셔서 그걸 보시면서 미리 능력에 따라 더 빨리 문제를 읽어 나가시는 게 필요합니다. 해드릴게요. 그냥 막 동그라미 치는 게 아니라 문제 유형을 볼게요. 내일 가서도 그렇게 정신만 차리면 돼요. 막 급하다고 밑줄 칠 게 아니라 첫 번째, 여자분은 아마도 어디에서 일할까? 이런 건 이제 버리셔야죠. 가장 뭐뭐일 것 같은 뜻이 없으니까 여자분의 직업 또는 여자분이 일하는 곳 처음에 듭니다. 근데 직접 주기보다는 그 장소에서 잘 쓰이는 키워드를 던져요. 그러니까 전 노리겠죠. 아, 이런 단어가 뜨면 여기는 어디겠구나. 예를 들어 메뉴라는 게 나오면 식당이겠구나 이런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런 키워드를 정리를 평소에 많이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장소 관련 키워드가 나옵니다. 두 번째, 여자분에 따르면 그럼 여자 거 들으셔야 되고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이게 제일 중요해요. 지난달. 우리가 5대 키워드라는 게 있거든요. 뭐 아까도 제가 잠깐 보여드렸었는데요. 좀 보여드리면 여기서 지금 5대 키워드를 제가 빼놨네요. 시간, 장소, 고유명사, 숫자, 3자. 요 5가지의 단어가 문제 중에 나오면 그 문제는 이 키워드를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키워드가 다시 지문에 나온다는 얘기인데 그럼 이 경우도 지금 마찬가지인데요. 무슨 얘기냐면 이 경우도 지금 이게 시간, 제일 중요한 키워드인데 분명히 여자분이 지난달을 얘기할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오프라인 수업 때는 많이 설명을 드리고 또 온라인에서 많이 설명을 드렸었는데 정규 수업 때 시간을 요즘 먼저 주는 게 아니라 뒤로 많이 줘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난달 하고 답을 주는 게 아니라 답을 주고 지난달. 나 시험 봤어? 지난달에 이렇게 갈 수 있기 때문에 문장 단위로 좀 덩어리로 들을 수 있으셔야 하고요. 마지막 같은 경우는 원투 문제인데 원투 문제는 순서 따라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원투 문제는 처음에 뜨고 이것처럼 세 번째 원투 문제는 마지막 대사에서 떠요. 그래서 아마 남자가 마지막에 나 이거 하고 싶어라고 할 때 찍으시면 돼요. 관건은 뭐냐? 이 위에 걸 실시간을 해주셔야 얘를 풀 수 있는 여지가 생기고 얘를 놓치셔서 얘만 생각하면 얘도 놓쳐요. 그러니까 연쇄적으로 망할 수 있어서 3, 4가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이렇게 연속으로 나갈 수 있다. 한번 잘못 잡으면 그런 거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평소에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도전. Questions 41 through 43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Thank you for taking the time to show me the features of each of these dishwashers. I didn't realize how different each model was. I think I've narrowed it down to the Wilton X7 and the Homeleaf 2000. Which would you recommend? Well, Wilton has had several problems with its products over the years.
In fact, it just recalled one of its dishwasher models last month due to a faulty control panel. I think the HomeLeaf device would be more reliable. All right. Then, before I make my purchase, I'd like to look over the warranty policy offered by HomeLeaf. Do you have that available? Number 41. Where does the woman most likely work? Number 42. According to the woman, what happened last month? Number 43. What does the man want to do? Questions 71 through 73 refer to the following excerpt from a meeting. I will present you with an outline of our sales performance last quarter. The good news is that our sales revenue has shown an increase despite the tough economy. Also, we have firmly established our brand in the marketplace with our latest products. However, many of our rival retailers are about to release new items at competitive prices. The rumor says that Nature Cosmetics' new advertising campaign will be quite similar to ours. Therefore, we have to lower the manufacturing price by making some alterations to our package design. I want you all to think about this and share your ideas with me at the next meeting. Number 71. What is the problem? 그러니까 사실 지금까지 들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71번 읽어줄 때 74번으로 실전을 가셔야 되기 때문에 계속 듣고 또 보시면 안 돼요, 문제를. 그러니까 미련 갖지 말고 오늘 문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 자체가 요즘은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전날하는 걸 더 쉽게 해버리면 실제로 여러분이 시험장 가서 더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시험 난이도로는 제가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서 점수대가 낮으신 분들은 실망이 되시겠지만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지금은 조금 빠른 걸로 가셔야 내일 조금 더 천천히 들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D-1 특강의 특징상 시험 난이도를 반영을 해야 됩니다. 좀 어려워요. 그렇죠? 해볼게요. 오늘 게 좀 어려우셨다면 내일 게 좀 쉽을 수도 있죠. 그렇죠? 41번. 어딜까요? 찾아볼게요. 이게 다 들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력이 좀 떨어지실수록 뭐 하셔야 되냐면 청취력이 낮을수록 좀 더 게스를 하셔야 돼요. 제가 야구 좋아하니까 약간 성구안이 떨어져. 그럼 어쩔 수 없어요. 게스 히팅을 하셔야 돼요. 무조건 직구다 생각하고 돌려야 이게 맞는 거란 얘기죠. 왜냐하면 공이 안 보이니까 지금 잘 안 들리시니까 약간 노리고 가셔야죠. 요거는 이제 초반에 뜨는 장소 관련 키워드를 한번 노려볼게요. 들어갑니다. Thank you for taking the time to show me the features of each of these dishwashers. 굉장히 빨라요. 이분 발음이. 그렇죠? Thank you for taking the time to 그러니까 이게 따라가야 돼요. Thank you for taking time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보여드리면 리듬을 타는 거죠. 평소에 직청직해 연습 많이 하죠. Thank you for taking the time. 시간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제 들으면서 해석이 되는 건데 어떤 시간이요? show me the features of each of these dishwashers. 사실 앞에 있는 고유명사보다는 show 다음에 dishwasher까지 들으시는 건데요. 그래서 to show 보여주셔서 show me 덩어리 더 features 특징인데 뒤에 보면 each of these 이런 건 됐고 dishwashers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얘지. 그러니까 상대방이 점원인데 뭐를 보여줬냐면 식기세척기죠. 어머님들의 정말 원하는 아이템이죠. 로망이죠. 디시워셔를. 저희도 이제 디시워셔가 있긴 한데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써보니까 깨끗하지가 않아.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되면 디시워셔 팔 수 있는 곳이 어디밖에 없다? B밖에 없다. 어플라이언스는 뭐가 되냐면 가전제품이 되니까 가전제품 파는 가게겠죠. 여기는. 계속 갑니다. 이렇게 다 안 듣고 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내일. 계속 갑니다. 이제 노리실 건 뭐냐? 지난달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제 여자 대사만 노릴게요. I didn't realize how different each model was. 솔직히 이거는 시험장 가서 안 들으셔도 돼요. 굳이 해석을 해드리면 I didn't realize how different each model was. 각각의 모델이 이렇게 틀린지는 깨닫지 못했다. 그러니까 너무 막 모델들이 다 그냥 접시만 넣으면 이렇게 물이 나와서 씻어주는 줄 알았는데 각각 특징이 다 있다는 얘기죠. 근데 시험장에서 모르셔도 돼요. I think I've narrowed it down to the narrow down은 줄이다, 좁히다 이런 뜻인데 I think I've narrowed it down to the Wilton X7 and the HomeLeaf 2000. 진짜 이 두 개의 제품 모델명은 몰라도 돼요. 이건 저도 잘 안 들려. 그러니까 얘랑 얘로 지금 압축을 했다는 얘기죠. 골랐다는 얘기지. 그래서 Which would you recommend? 어떤 게 좋아요? 그러니까 나름 내가 두 개를 골랐는데 니는 뭐가 좋으냐? 이제 여자분이 분명히 얘기할 겁니다. 지난달을 끼고. Well, Wilton has had several problems with its products over the years. 그렇죠? 몇 년간 문제가 있었어요. 아직 작년 없어요. 지난달.
In fact, it just 이런 거 알아두세요. In fact, actually, 사실은 이런 단어 다음에 답이 잘 뜹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답을 주는 전조라는 게 있죠. 약간 어떻게 보면 복성 같은 거. 요거 다음에 답. 이런 게 좀 있어요. 뭐 but 다음에 답, however 다음에 답, 뭐 also 다음에 답,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actually 다음에 답, in fact 다음에 답입니다. 끝났습니다. it just recalled one of its dishwasher models last month. 한 번 더. In fact, it just recalled one of its dishwasher models last month. 어렵죠. 이거 recall이라는 단어를 알아야 되는데 결국 어휘도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거 다음에 답인데 it just는 잘 안 들려요. recall 올라가죠. recall은 뭐냐면 제품에 문제가 있어서 회사에서 부르는 거예요. recall 다시 부르는 거야. 우리가 만든 제품들 다시 와라. 그럼 뭐 해주겠다? 교환해주거나 아니면 환불해주겠다. 이게 recall인데요.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 recall 같은 걸 많이 하죠. 전자제품. 이런 거 한번 하게 되면 회사 이미지가 많이 흔들립니다. 어찌됐든 요즘 뭐 어떤 모 자동차 회사도 이것 때문에 좀 문제가 있죠. 계속 갑니다. Dishwasher models last month. 그게 뭐라고요? last month, 지난달이죠. 그럼 결국은 지난달을 끼고 뭐가 나왔다? recall이 나왔으니까 보기를 계속 보고 있었던 분들은 뭐를 찍을 수 있어요? 이걸 찍을 수 있죠. 제품이 recall이 된 사태도 있었습니다. Due to a faulty control panel. I think the home leaf device would 그러니까 be 솔직히 이제 여자분 대상 몰라도 돼요. 남자가 뭐 원한다 그럴 테니까. 그러니까 제가 시험장에 있었다면 안 들었겠죠. 오케이? 왜냐하면 집중력 떨어지니까 듣다가. control panel. I think the home leaf device would be more reliable. 그러니까 어떤 게 더 믿을만하다라고 지금 제품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자분이 All right. Then, before I make my purchase, I'd like to look over the warranty policy. 요거죠. Make my purchase. I'd like to look over the warranty.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want라는 말을 뭘로 바꿨냐면 want라고 하면 너무 쉬우니까 I'd like to로 바꿨죠. 이 우리말로 하면 뭐뭐 하길 원합니다가 됩니다. 그럼 다시 보여드리면 아이고 여기서 지금 요건 버리죠. 이런 건 됐다 뭐 부사 들어간 건 됐고 구매하기 전에 요거죠. I'd like to가 I want to하고 연결이 돼요. 원합니다. 뭐를 원한다고? look over 보고 싶어요. 뭐를? warranty policy입니다. policy는 규정이라는 뜻이 있어서요. warranty는 그거죠. 우리 warranty라 품질 보증 해주는 거. 그거에 대해서 좀 보고 싶습니다. 그럼 보기 4개 중에서 품질 보증이 들어가 있는 건 얘밖에 없죠. 텀이라는 게 조건이니까 policy하고 변환이 됐고요. read라는 게 읽겠다는 얘기니까 아까 look over하고 좀 비슷한 거죠. 보겠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매칭을 시키시면 되고요. 어렵긴 합니다. 그렇죠? 두 번째 71번 이거는 part 4인데 더 길어요. 단어가 더 어렵잖아요. 그래서 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점이 뭐냐? 초반에 뜹니다. 문제점은 앞에 뜨죠. 두 번째 이거 필요 없다 그랬고 청자들이 누굴까? 근데 이건 좀 특이한 게 청자는 보통 앞에 뜨는데 여기 두 번째 문제로 줬다는 건 중후반에 뜰 수도 있다. 어쨌든 청자가 누구냐? 여기 청자 이렇게 써놔야죠. 요거는 문제점 이렇게 써놓고 우리말로. 세 번째 같은 경우는 ask 문제죠. 이게 다 해석 안 해도 ask가 들어가면 요청 당부 이런 식으로 선생님 유형을 빨리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please 명령문 같은 게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일단 71번부터 가볼게요. 문제가 뭘까? 여유가 있다면 보기를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미리 볼 수만 있다면. I will present you with an outline of our sales performance last quarter. 다른 문제 하나 낼까요? 주제가 뭘까요? 이 지문에. I will present you with an outline of our sales performance last. 그래서 present 발표해 드릴게요. 제시할게요. 그 다음에 뒤쪽에 뭐가 들리냐면 I will present 동사죠. You with an outline. 개요입니다. 뭐? Our sales performance. 우리가 판매를 어떻게 했는지를 좀 성과를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판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글쎄요. 문제가 아직 안 나왔죠? Quarter. The good news is 굿 뉴스는 중요하지 않죠. 우리는 배드 뉴스만 가요. Good news is that our sales revenue has shown an increase despite the tough 그렇죠. economy. revenue는 수입인데 단어 어려워요. 어떻게 됐다고요? An increase despite the tough economy. 그렇죠. increase 올라갔죠. 뭐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렵다. 그렇죠. good news 덩어리. instead 이런 거 필요 없고 sales revenue 이게 수입이라는 뜻인 거 알아야죠. 그게 어떻게 됐다고요? shown 보여주기를 increase 올라갔어요. 어떻게? despite 뭐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안 좋은 경제에도 불구하고 터프한 경제지만 수익이 난 거죠. 대단하네요. Also, we have firmly established our brand in the marketplace with our 또한 establish는 뭐 확고하게 하다 이런 뜻인데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brand in the marketplace with 그렇죠. 시장에서 우리 브랜드를 굉장히 확고하게 했다. 아직 문제가 없어요. our latest products. However, 아까 했죠. However, 그러나 전환어구가 답을 끌고 나옵니다. 여기까지는 다 좋은 점이고요.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 문제를 주겠다는 얘기인데 계속 제가 스크립트를 이렇게 닫는 이유는 들을 때 좀 더 청취력을 키워야 된다면 소리에 집중해야 되거든요. products. However,
Many 그러니까 제게는 이렇게 들죠. 그런데 답은 이렇게 들죠. However, many of our rival retailers are about 어렵다. 라이벌 리테일 라이벌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라이벌입니다. 리테일러는 실제로는 소매 업체들. 그러니까 우리 라이벌 업체들이 하는 순간 이미 보기 4개 중에서 경쟁이라는 게 문제죠. 그러면 보기 4개 중에 경쟁에 가장 어울리는 게 얘밖에 없죠. 컴피티션. 어렵죠. 이거는 뭐가 경쟁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결국 약간 보이지 않는 적도 있지만 보이는 적도 있습니다. to release new items at competitive prices. 그리고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라이벌들이 지금 출시하려고 합니다. 뭐를? 새로운 아이템을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그럼 뭐 전화로 따지자면 뭐 어떤 전화를 하나 냈어요. 근데 더 좋은 전화가 더 싼 가격으로 나온다면 굉장히 큰 위협이 되겠죠. 그래서 The rumor says that 루머도 있대요. 어떤 루머도 있대요. The rumor says that Nature Cosmetics' new advertising campaign 새로운 광고가 있는데 will be quite similar to ours. 우리랑 너무 비슷하대요. 그러니까 막 겹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요? Therefore, we have to lower the manufacturing price by making 첫 번째 이분이 제안하는 건 lower 더 낮춰야 됩니다. 뭐를? similar to ours. Therefore, we have to lower the manufacturing price by making some alterations to our 자, 어렵다 이건 그렇죠? 뭐를 낮춘다? 단가를 낮추는데 제조 단가를 낮춰요. Have to lower manufacturing price 뭐 함으로써 바 이런 거 안 들리고 making 뭘 한다고요? alteration 변경을 해야 돼요. 어려운 단어네요. 뭐를 바꾼다고요? price by making some alterations to our package design. 요거네요. Manufacturing price by making some alterations to our package design. 패키지 디자인을 바꾸죠. 포장 디자인을 바꿔서 좀 더 싸게 하자는 얘기인데 그래서 I want you all to 답이죠. I want you 이렇게 씁니다. ask 대신에 I want you 나는 니네들이 이랬으면 좋겠어. 이제 어렵게 준 거죠. please라고 주면 쉬운데 이렇게 틀어줬으니 더 어려운 거예요. 난 니네들이 이랬으면 좋겠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때 you가 뭐가 되냐면 청자가 돼요. 이거 어렵다. 왜냐하면 청자 찾는 문제 이렇게 후반에 주는 문제가 거의 없거든요. by making some alterations 답이에요? to our package design. I want you all to think about this and share your ideas with I want you all to think about this and share your ideas with 그래서 think about it.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하는 거? 패키지 디자인 바꾸는 거. 그 다음에 share 아이디어를 공유하자 그랬으니까 결국 마지막 문장에 답을 2개 주는 매우 특이한 문제죠. 보통 앞에 답을 2개 주는데 얘는 뒤에 답을 2개 줘. 여기 보면 I want you. 이게 you가 뭐라고요? 상대방, 청자. 그 다음에 think about, 생각해봐. 이때 이게 뭐냐면 패키지 디자인 바꾸는 거. 그럼 결국은 아이디어를 공유하자 그랬으니까 이분들이 뭐 하는 분들? 디자인을 하는 분들이에요. 패키지 디자인. 그러면 보기 4개 중에서 제일 좋은 답이 C입니다. 디자인을 하니까 생각을 공유하겠죠. 그 다음 또 중요한 건 뭐 하라 그랬냐면 생각을 해보고 공유하자 그랬죠. 그럼 생각을 해봐라, 공유하자 이겁니다. 왜 어려우냐? come up with가 뭘 생각해내다라는 뜻이거든요. 아이디어는 그대로 줬고. 되게 어렵게 준 문제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지금 다 맞으신 분들은 내일 준비가 잘 되어 있고 비록 틀렸다 하더라도 오늘 보셨기 때문에 내일은 좀 더 선택과 집중하는 그런 청취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어려운 거 나오면 어쩔 수 없어요. 몇 개 틀려도 되니까 문제는 200개나 된다고요. 그러니까 쿨하게 버릴 건 버리고 꼭 내가 살려야 되는 것들, 내가 아는 것들만 잡아내셔도 성적이 뛰거든요. 그러니까 미련 가지지 말고 쿨하게 보낼 건 보냅시다. 그리고 확실하게 잡을 것만 잡아주시면 분명 성적 오를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들은 게 내일 감 유지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고 이렇게 한번 정리하고 어떻게 푼다라는 걸 정리한 것이 내일 시험에는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힘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실제로 저도 항상 뭐 강의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이런 강의들이 여러분한테 좀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니까 이제 강의 들으신 분들은 내일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 항상 화이팅 하면서 마무리하니까 이번 시험 잘 보시고 또 못 본다 하더라도 11월 말에 시험이 한 번 더 있기 때문에 절대 공부하는 그런 어떤 루틴이나 패턴이 흔들리면 안 되거든요. 마인드가 좀 강해져야 되니까 멘탈을 좀 강하게 하시고 올해 안에만 되면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열심히 시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화이팅하고 마무리할게요. 화이팅!